안녕하세요 여러분, 몬스터크루 세암쌤입니다. 다음 주에 에어프레미아 면접이 있죠. 다른 항공사와 복수로 면접을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번은 면접뿐만 아니라 면접 끝나고 바로 트레이닝복으로 환복해서 체력 시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너무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알고 가면 좋을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영상을 통해서 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에어프레미아 면접 특징까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살아있는 거 아시죠? 자, 먼저 아이타 코드 한번 얘기해볼까요? 에어로케이의 아이타 코드는 투코드로서 YP입니다. 영 에어프레미아, Your 에어프레미아, Yes 프레미아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젊은 느낌, MZ세대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신생 항공사의 느낌, 영한 느낌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카오에서 받은 3 코드는 APZ, A부터 Z까지 에어프레미아가 함께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기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어프레미아는 보잉 787-9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기체라는 점은 사실 항공 승무원에게는 좋은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일단 좋은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또 비행을 하시기에 심리적 압박감이 좀 덜합니다. 공부할 것도 기체 하나만 파면 되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닐 때 에어버스 330-300, 200, 에코부터 아일이 원아일인 거는 321, 319, 329, 보잉까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압박감이 있었고, 오늘은 어떤 기체, 그리고 그 기체에 맞는 항편을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비행을 준비하는 게 3, 4년 차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라는 것은 그만큼 좀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고, 내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도해도를 입력해 놓으면 어디에 비상장비가 뭐가 있는지, 갤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레바토리가 몇 개 있는지 이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비행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내가 경력이 좀 쌓이면 쌓일수록 지루해지고 루틴해질 수는 있죠.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좀 더 발전해서 새로운 항공기를 또 도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또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면접 답변이 좀 인사이트 있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거리를 가는 큰 비행기이기 때문에 풀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승무원이라는 커리어 패스를 차곡차곡 쌓기에는 좋은 항공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체 도해도와 좌석 배열을 좀 알아볼게요. 항공기는 단일 기체이지만 좌석 배열을 좀 다르게 했더라고요. 309개, 320개, 344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44개인 만큼 조금씩 좌석 간격은 좁아지기 마련이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간격은 46인치, 43인치, 42인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좌석 수가 가장 많은 344개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많은 화물과 승객을 수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 프레셔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좌석 개수와 인치의 차이만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체 절반이 탄소 복합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연료 효율이 기존 여객기 대비 20%가 좋다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을 아주 편안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항공기다. 그리고 다시 소재로 넘어가면 부식 우려가 굉장히 적고 습기에 정말 강하대요.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주 더운 여름 나라에서 갑자기 추운 나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기체가 이거를 견뎌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만큼 오랫동안 항공사도 유지하기가 편하고 내구성도 좋고 승객들도 쾌적함을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취향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달 7월부터 하와이를 취향한다고 하네요. 하와이, 홍콩, 다낭, 샌프란시스코, 프랑크푸르트, 로스앤젤레스, 뉴욕, 방콕, 나리타, 호치민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건 국내선이 없다는 게 정말 메리트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전직으로 감히 말씀드리는데, 국내선이 없다는 건 즉 여러분들의 로스터가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어프레미아는 국내선을 운행을 하지 않았나요? 초반에 AOC를 받고 국내선을 시작했으나 지금은 다 종료가 된 상태고 오직 국제선만 운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를 짚고 갈 게 기내식 서비스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 동남아 모두 1회 기내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미주하고 유럽은 2회의 서비스, 그리고 이외에도 음료, 커피, 차 이런 서비스가 다 무료로 항공 운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나오고 음료도 먹을 수 있는 FSC의 가장 그래도 최소화된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좀 기내 자체가 예쁘더라고요. 깨끗해요. 기내식 서비스와 더불어서 내가 진짜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가격에 이게 가능해? 호평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에어프레미아가 어떤 서비스를 좀 더 개발하면 좋을지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혹은 기내식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LCC나 HSC 같은 항공사일수록 아이디어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서 가시면 엄청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을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중요하게 그래도 면접 전에 꼭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것만 짚어봤고요. 이제 에어프레미아의 면접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어프레미아는 컬처 핏 면접이라는 에어프레미아만의 독특한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 이 핏 면접은 일반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면접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에 맞는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에어프레미아는 유독 다른 항공사보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그 부분을 꼬리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 항공사에 와서 이렇게 행동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경험이었는지를 좀 어필해 주시고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빠삭하게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왜 에어프레미아인가 엄청 중요시 여기는 회사입니다. 승무원은 절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직업이기 때문에 왜 우리 회사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목적성과 여러분들의 철학이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직업은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정말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외롭고요. 때로는 너무 고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될 정도의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직업입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 보여지는 것만 뭔가 여행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사람을 에어프레미아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비행 8년 하면서 그 이제 콜식이라고 하죠. 이제 병가를 딱 한 번 내봤는데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샤워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기 그 흉터 꼬맨 자국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진짜 웬만하면 전 아파도 다 갔어요. 그냥 타이레놀을 10개를 먹더라도 비행을 가고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사명감을 갖고 땀을 뻘뻘뻘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비행을 했습니다. 좀 그런 서러움이 있더라도 이악 물고 비행할 자신이 있는가? 네, 좀 그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만만하게 보지 않고 이 직업을 정말 원하는 그런 진정성을 좀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그 부분을 횡설수설하지 않으려면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인성 관련된 질문을 할 경우엔 거기 앉아 계시는 면접관분들은 미래의 여러분들의 교관이자 서비스 교관이자 선배님이십니다. 같이 비행을 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후배로 맞이했을 때 역지사지를 발휘하세요. 나 같은 후배를 같이 비행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면접관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쟤는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쌤,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여러분들의 경험과 스토리로 설득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에어프레미아는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HSC라는 개념을 만들고 길을 지금 꾸벅꾸벅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항공사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잔다르크 같은 항공사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매뉴얼과 틀이 확실한 회사랑은 다를 거예요. FSC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커다란 조직 안의 일부가 될 거고 그냥 초반에는 그 매뉴얼과 선배님들을 팔로잉하기 바쁠 거예요.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는 데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리성도 어느 정도 있으면 더 회사에서 돋보일 수 있고요. 애사심을 기반으로 우리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분명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애티튜드적인 부분에서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 회사에서 린이라는 취향제를 제가 첫 타자로 갔습니다. 사실 모든 항공사의 이제 첫 비행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고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또 중국어 가능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사하게 회사에서 기회를 준 거지만 어찌 보면 반대로 FSC만큼 내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편안함보다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있는 반면 대신 내가 어떤 거에 최초가 되는
내가 어떤 거에 함께 그 성장의 기로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명예로운 기회도 굉장히 많아요. 전 전 회사에서 정말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물론 FSC 다닐 때도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에어프레미아에서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자세까지 어필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15가지의 에어프레미아의 워크 코드가 있죠. 각각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역량, 어떤 경험을 넣으면 가장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